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과 관련해서 A를 읽고 B의 문제 상황, 김 교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성평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교사는 현재 학생들에게 열심히 수업하고 수업 준비도 철저히 하며 그 열정 또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생도 수업 시간 중에는 반응이 좋고 질문에도 잘 대답을 하지만 교원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업 종료 시에 학생들에게 형성평가를 통해 수업에서 개선되었으면 좋을 점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서 수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 나눔이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나누고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수업의 문제점 또는 학생들이 교원 능력 평가 만족도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상장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수석교사에게 학생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받고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1번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상형 2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교사 반에서 카카오톡 단체 톡방과 관련해서 음담 해설이 오고 가는 톡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학급 전체 대상, 관련 학생 대상, 그리고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박교사가 할 일에 대해서 2가지씩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학급 전체 대상으로 첫째,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급 학생들에게 서울시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성교육 교실 등을 활용해서 음담패설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급 자치를 통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일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칙을 정해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급 자치를 통해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교사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성하며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관련 학생 대상과 관련한 박교사의 할 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상담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과 상담을 하며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서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한 음담패설이 바람직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협력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가 아이의 사건에 대해서 놀라지 않게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잘 설명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 박교사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는 이러한 톡방이 발견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사가 지도할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교사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학부모에게 설명함으로써
앞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지도될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학부모와 관련하여 지도 계획을 실행한 후 바뀐 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통해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아이가 바뀐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교육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상형 2번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연히 학생의 팔에 멍이 든 것을 알게 된 교사는 그 학생에게 물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새벽까지 맞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담임교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만 말하시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저는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이 아동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거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학생이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학생이 받을 조사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지역 기관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아동 학대 또는 성폭력 학대 등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센터와 연계해서 학생이 받았던 정신적 그리고 물리적인 피해에 대해서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문항 확인해 주세요. 즉답형 문항 잠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학생의 여러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학생이 보호받고 학생이 여러 상황으로부터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저는 학생들이 교무실을 청소해야 한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교무실은 저는 주로 선생님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사가 서로 순번을 정해서 청소를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무실 청소를 하는 게 아닌 교무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패딩을 입을 시 교복 자켓을 챙겨 입고 그 위에 입어야 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패딩을 입을 때는 교복 자켓보다 패딩을 입을 때는 훨씬 더 날씨가 추운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복 자켓을 입고 패딩을 입으면 학생이 활동하는 데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 자켓을 입지 않고 패딩을 입음으로써 학생이 보다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즉답형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한 그 두 가지 사항 중 한 가지에 대해서 자신의 찬성 반대와 반대되는 입장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도 방안을 두 가지 말하시오. 잠시 생각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교무실을 청소해야 한다라는 저희 반대 의견에 대해서 찬성이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학생들이 교무실을 청소해야 할 때 이 학생들을 선정할 때 벌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청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각을 했거나 아니면 학교에 대해서 가벼운 규칙을 어겼을 때 학생들이 교무실을 청소함으로써 적절한 벌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무실은 학생과 교사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둘 다 사용하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학생회와 협의하여 학생과 교사가 서로 일정 부분 청소 기간을 나누어서 청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네. 대환 오빠 이거 너무 의도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무슨 의도? 내가 이거 약간 즉답형에서 모두가 반대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밑에 문제를 만든 느낌? 꼭 그런 건 아니지. 반대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와 관련하여 지도 방안을 두 가지 말하시오라는 게 이와 그러면은 어떤 지도 방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제가 좀 구체적이지 않았나 보네. 근데 나는 보자마자 다 생각이 나는데? 그래? 그러니까 어느 지도, 뭘 어떻게 지도? 근데 이렇게 공을 청소를 하면은 그 청소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인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진짜 이 교무실 청소 상황에 대해서 그럼 교무실 교육자께 사안에 청소를 해야 대해서.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뭘 지도? 아니 꼭